멀었다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요. 뭐냐면 이제 자율비행을 결합을 시킨 스텔스기입니다. 가오리형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뭐 할 줄 알고 필요가 없어.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올라가가지고 그리고 이게 이제 굉장한 전투력을 가지고 그렇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드로닉하고 이제 이런 부분 스텔스 부분은요 비교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텔스에 큰 중요한 요소가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페인트입니다. 또 있습니다. 절삭이라는 거 아세요? 그 표면 처리를 어떻게 깎느냐. 거기에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절삭 공구 세계 시장점의 1위 회사가 우리 대구에 있습니다. 그게 대구텍입니다. 대한중사. 예. 지금 이게 이스라엘사가 메인사로 되어 있는데 그 이스라엘사의 오너가 워런 버핏이에요. IMF 때 이스라엘의 아이삭인가? 아이사른가 뭐 하는 회사로 팔려 넘어갔고 그 아이사르의 최대 주주가 워런 버핏입니다. 버크셔 해스웨이가 최대 주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기업의 최대 주주가 그러다 보니까 워런 버핏이 여기 뭐 2009년인가도 왔고 2017년도 오고 뭐 몇 번 계속 왔었죠. 그게 대구텍입니다. 거기에 대구텍에서 그 이스라엘 기업을 거쳐 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가는 그 절삭 그 기구 그건 절대 지금까지 극비사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도 알았는 정보인데 그게 그렇게 그 표면 처리를 깎는 그 기술이 그 반사 그 모형도 있지만 그 표면 처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뭐 세계 최고의 이제 고속열차 시속 450km 주행 테스트를 마쳤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양자 컴퓨터 이렇게 하면 이제 블록체인이 이제 별 유명무실화가 된다 그러죠. 근데 양자 컴퓨터가 지금 현재 슈퍼컴퓨터의 13,000배짜리 오히려 양자 컴퓨터보다 더 우위의 어떤 그 능력을 가진 것을 구글이 개발을 하게 됩니다. 개발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실에서 어떤 그런 저것도 나오고 입증까지 다 완료가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어떤 양자 컴퓨터가 예를 들어 신약 개발하는 신소재 설계, 화학 반응 예측, 예를 들어서 화학 반응을 지금 연도 이게 만약에 한 뭐 보름 뒤에 나올 거를 10분 만에 추정해서 먼저 이렇게 알 수 있다면 훨씬 빠르겠죠.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는 훨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슈퍼컴퓨터가 3.2년 걸릴 일을 연산을 단 2시간 만에 완료한다. 그래서 이게 약 한 13,000배 정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양자 컴퓨터인데,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계속해서 구글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G7, M7 그 매그니피센트 그 7이라는 그 기업들이 지금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소득 상위 2%, 평균 얼마를 벌었냐? 연 21억을 벌었다. 배당금 비중이 무려 87%다. 그래서 그만큼 배당소득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여러분 여기에 배당소득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 배당소득이 더 많습니다. 요거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짜증나게. 상장 주식 배당소득은 요 30%밖에 안 됩니다. 비상장 주식 배당소득이 훨씬 더 높습니다. 네. 예. 비상장 주식이 M&A를 돼가지고 회사가 매각이 되잖아요. 그럴 때 내가 투자했을 때는 내가 태그 어롱 조건에서 나는 엑시트를 합니다. 같이 넘어가면서. 근데 그건 배당소득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요한은 이제 보통 뭐 뉴스들은 큰들로 탁탁탁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디테일하게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HD 현대가 이제 미 해군 새 함정 건조하는 그런 계약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뭐 그리고 또 삼성전자 그 HBM 과대 역폭 메모리 그 내년 물량까지 이미 완판을 했고요. 그래서 3분기 약 한 모두 한 12 정도의 영업이익이 남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제 그 코스피가 최고치. 거기다 오늘 이제 전순왕이 뭐 로봇과 관련돼가 있는 뭐 큰 거를 발표를 한데 아마 이 강의 동안에 아마 발표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로봇주들이 또 미친 듯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중국은 또 히토를 통제 1년 유예하고, 그리고 또,
트럼프는 이제 그 관세 그 올렸던 거, 또 다시, 그 전에 이제, 언제입니까? 5월 19일 유럽에서인가 뭐 해외되면 그 전처럼 전혀 없는 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엔비디아에 아마 그 납품하는 이거는 뭐 이미 그 결정이 났고 보도가 다 됐고요. 그래서 하여튼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거,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하여튼 어찌됐든지 간에, 왜냐하면 뭐 현대자동차만 봐야 될 일이 아니고 또 삼성 반도체, 삼성전자만 봐서 될 일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하여튼 이런 어떤 부분들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제일 염려했던 게 뭐였냐면 환율이었어요, 사실은. 환율이 지금 계속해서 이게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제대로 된 이제 MOU 각서가 나오고, 그 MOU 체결에 의한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나면은 아마 환율이 이제 상당히 안정화를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이게 체결이 되고 난 다음에는 환율이 오히려 한 1200원, 1300원 정도 돼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 우리 수출 경쟁력이 있거든요. 예, 그런 욕심이 또 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잠깐만은 우리가, 전 세계의 어떤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추석에, 환율이 무려, 우리나라 돈 1,400원을 갖다 주고 1달러를 사는 그런 어떤 여행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걸 뭐 못 남으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약금도 있지만은, 보통 보면은 내년도 추석 연휴가 이렇다 이렇게 하면은 예약을 언제 하나요? 전년도에 했어요. 그때는 환율이 얼마였냐? 뭐 1,100원, 뭐 1,200원 이랬었을 때 했는데, 내가 나가려고 보니까 1,400원이에요. 그런데 울며 겨자먹기라도 나가요, 안 나가요? 이거 어떻게 찾은 기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황금 연휴에 이런 어떤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나가게 됐고, 하여튼 간에 참, 어찌됐든 무역 수지 적자의 폭은 점점, 무역 외 수지의 적자의 폭은 점점 늘어가고 있고, 여러 가지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은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관세 협상이 타결돼서, 우리가 미국에 세금을 내는 거, 오케이, 관계없어. 문제는 우리와 다른 나라, 경쟁 상대 국가에 비교했을 때 그게 또 억울한 것은, 그건 이제 더 약오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전 세계가 다 관세로 인해 가지고 미국에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경쟁 상대국보다 우리가 더 많이 낸다는 이거는 더 어려움을,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그 전처럼 미국에 관세가 없는 제로 베이스 상태는 아닙니다. 15%, 그런 상태. 그리고 15%도 부담된 건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정도는, 상대도 똑같기 때문에 그 문제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우리가 100% 먹는데 중국도 100%고 예를 들어서 일본도 100%야. 문제 없어. 무슨 말이야. 여기서 디밸런스가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됐던 거죠. 아무튼, 그렇게 이제 10월의 마지막이 이렇게 하고요. 원래도 이제 겨우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도, 연말이다 이런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시고 가열차게 달려가시는 그런 또 한 주간 되시고, 제가 혹시 다음 주 이때쯤 돼가지고 제가 일본을 들어가게 되면 미리 공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한국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 바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래저래 그렇게 하고, 또 어쩌면은 외무성 아포스티유를 받으러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오늘이 금요일이죠. 수요일 날 접수했다라는 연락을 제가 받았는데 아직 뭐 어떻게 된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일본인은 그대로 지금 진행을 시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칼럼이 7편까지 이제 넘어갔습니다. 7편까지 넘어갔고, 그렇게 해서 반응은 괜찮다고 해요. 일본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직접 이제 편집 국장이 이제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보내줬으면 좋겠다. 반응은 괜찮은 것 같다. 뭐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좀 이렇게 무리가 간다라면 일본에서도 뭐 강연, 뭐 다양한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한번 펼쳐 나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간에 함께 하여튼 기도해 주시고 또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시자고요. 자, 멋진 11월달 맞이하시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